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지난 주말 있었던 정치권의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월요일에 강성토론 두 분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지금 제가 두 분이 들어오는데 조금 놀랬던 게 유튜브나 레인보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좀 나란히 잡아주세요. 예, 두 분 나란히. 송원석 의원의 빨간 목도리, 한국당의 상징색. 그리고 강훈식 의원의 파란 넥타이, 민주당의 상징색. 아니 두 분 이거 짜고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 이제 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저는 지금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강성토론. 일단 강훈식 의원님. 네. 석패율제 때문에 이제 4+1이 막혀 있는 것까지를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고 네. 주말을 맞았는데 주말 사이에도 뭐 공식적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네.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얘기가 좀 풀려가는 느낌인데요. 약간 그렇게 되는 그쵸? 느낌이죠. 정확하게 보면 선거구제, 그러니까 225대 75에서 예, 그냥 지역구는 현재 253인데 예. 뭐 그 정도 선 정도 언저리를 유지하되 음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좀 난립할 수 있으니까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이 난립할 예. 수 있으니까 캡을 씌우는데 당내에서는 한 20석 정도 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좀 양보하면 한 30석 정도 이렇게 하고 석패율제는 좀 하지 말자. 예, 예. 이런 정도로 약간 수렴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 안 하면서 캡은 또 줄여요? 그러면 아니 줄이지는 못하겠죠. 캡은 30석 네,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럼 석패율제 안 하는 거를 다른 3+1이 아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는 어떻게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석패율로 한 3석 정도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 저는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뭐 그거거나 아니면 어쨌든 줄거나 없거나 뭐 이런 정도 있겠죠. 다만 이대로 깨지진 않을 것 같다. 계속 이제 4+1 이? 어쨌든 이 4+1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 어쨌든 다른 개혁 입법하고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깨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을. 네. 자, 이런 흐름들 사이에 있는데 저는 4+1 단일화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장벽은 넘을 것 같습니다만 더 큰 장벽은 위성정당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지역구는 한국당으로 뽑으시고요. 정당 투표는 소위 비례한국당으로 뽑아주세요 하는 이 위성정당 전략. 지금 얼마나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게 예. 이슈가 됐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이런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연동형이라고 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예. 우리 당에서는 이제 누누이 강조하건대 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그 비례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비례와 그 지역구 의석 간의 등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동형 자체를 저희들이 좀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 지금 이제 거의 합의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 어떤 야합에 가까운 짬짬이로 해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야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4+1에서 연동형을 강행을 한다면 우리도 비례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또 방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강훈식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정리해 보면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오해하시는데 지역구에서 받은 만큼을 비례로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이 득표한 것보다 네. 지역구에서 못 받아가진, 그러니까 못 가져간 데를 우리가
좀 국민의 뜻을 보전해주자. 그렇죠. 국민의 뜻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보존하자는 취지이기 예, 때문에 예. 위헌 논란이 여기 들어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위성정당이 꼼수죠. 저는 좀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다. 4+1의 선거제 개혁안이 꼼수냐, 위성정당이 꼼수냐, 지금 꼼수라고 보시는 게 양당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평가한 거를 그 평가대로 지지한 대로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빈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요거를 좀 확보하겠다. 이건 사실은 정당사에 없던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위성정당이란 아이디어는 도대체 처음에 누가 이걸 생각해내신 겁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오래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벌써 6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6개월 전에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그게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던 그 시기였거든요. 예, 예. 국회가 완전히 그냥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때 이미 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례당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라는 걸 알고 했다. 그 말은 4+1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비례당을 만들어서 또 비례 의석을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왜냐? 민주당은 지금 4+1을 하면서 민주당에도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대성적인 견제에서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 거꾸로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약간 좀 뒷구멍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표현이 왜 뒷구멍 이런 표현이 그거는 이게 표현 자체가 뒤에서 좀 이게 뒤에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 아닌가. 근데 의원님이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제가 더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국당의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6, 7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 방법이 저는 있구나 하고.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오래전에. 자, 그러면 네네. 누가 먼저 했느냐 네네. 뭐 이걸 그거 중요한 건 떠나서 아니죠. 이걸 떠나서 저는 이게 궁금. 만약 비례한국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연대해서 선거 운동하고 이게 가능해요? 지금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타 예.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 할 때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에서 야권 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분명히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도 정의당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냈어요.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입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었을 예, 때 예. 한국당에서 나와가지고 지역구는 한국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입니다라고 했을 때 문제 없다. 똑같은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전혀 위헌이나 위법의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또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국민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 예. 그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지원하면서 그때 한국당이 엄청 반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불법이다 이러면서 막 반발하셨어요. 근데 그 불법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자가당착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저는 저런 것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전에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창당하는 것이 옳은 거냐 문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옳은 거냐? 이거는 그리고 제1야당의 품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또 당시에 생겨났던 배경이 다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고 자발적으로 생긴 정당하고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위성정당이라는 건 선거법에 빈틈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니까 그건 취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당께서 이제 이런 또 제1야당을 향해서 품격을 얘기하니까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서 말이죠. 이걸 군소정당들 원내 교섭 단체도 되지 않은 4+1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1야당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한국당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불법이다 뭐다 이렇게 위성 정당이 꼼수다 뭐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고 또 그것도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패스를 태웠고 이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집권 여당에서는 전국을 전체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통해서 제1야당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했다면 그건 아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모르셔서 거예요. 아마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논의가 시작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국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를 정치 개혁을 하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번에서 정개특위를 2번이나 열었습니다. 한 번도 안을 안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에 나경원 대표가 합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270석을 내셨어요. 비례표를 없애자고. 그거야말로 위헌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가피하게 워낙에 논의를 안 하시고 안도 안 내시니까 불가피하게 의견 내는 단위만 뭐 해서 이거라도 우리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논의하지 않았던 정당이 지금에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했습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아니 아까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그 취지는 뭐냐면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정치 개혁을 이뤄보자는 취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뭐 그랬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표현까지 하시는데 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만년 전부터 시작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선거법 자체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비례한국당이라는 카드를 내미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이 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민주당도 비례당을 만든다면 현행과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4+1 논의에 들어갔던 군소정당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거죠. 자, 제가 잠깐 네네. 정리. 이거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예. 이야기하면 이제 끝이 안 날 것 같아. 자, 잠깐 정리하고 송 의원님께 한 개만 여쭐게요. 만약 4+1 단일안이 나와가지고 표결 올라가면 그럼 위성정당은 현실화됩니까? 지금은 이제 논의 중인 정도 사원이지 무르익은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마 그간에 예고했듯이 필리버스터를 할 필리버스터로 가는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까? 가능성이 필리버스터 많습니다. 후에 정말로 통과가 또 되면 그때는 위성정당도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으로서 누구도 몰라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 왜냐 4+1이 합의가 될지 여부도 지금 뭐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라고 하지만 거기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오늘 내일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또 뭐 원포인트 본회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하십니까? 원포인트 보이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우리 송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예산 부수 법안 중에 특히 소부장 관련된 법안들이 있어요. 한 2주 좀 넘는데 이런 건 당장 이제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고 또 우리 해당 상임위 또 상임위 전체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로 통과 여야가 합의해서 온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요. 민생법안 오늘 해요? 원포인트? 그거 하자는 제안을 해야죠. 저희는 그 제안을 한국당 봤습니까? 아니 그래서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세입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예산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 때문에 소부장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늘리자고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국회 논의까지 해서 특별 회계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법은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다 보니까 일명 소특회계라고 하는데 이 소특회계는 세입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큰일 났다 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빨리 그 예산 부분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마 본회의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불법 날치기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해도 뭐 한국당은 참여 안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협상 과정에도 얘기했잖아요. 199개 법안이 나왔을 때 민생 법안은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 본회의 열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를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었고요.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면? 패스트트랙 법안 안 올리는 그러니까요. 것만 약속해주면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부터 그런 협상을 그때 우리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참여를 안 했죠. 본회의에. 그래서 본회의가 못 열렸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요 다음 이슈 한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 좀 가야겠습니다. 뭐냐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깐 준비된 인서트를 좀 음향을 듣고 올까요? 예.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그런 충정을 아마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또 비판하는 발언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 후에 정세균 후보자의 발언까지 쭉 들으셨는데요. 이거 뭐 강 의원님 네.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비판은 아시잖아요.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거는 이거는 국회 모독이다. 뭐 국회가 저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행정부의 신여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국가 서열이 2위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예. 그리고 아마 국무총리가 5위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봐도 또 내용으로 봐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두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청문회를 통해서 표결로 가야 돼요. 예,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합의해 줄 수 있는 예. 분들 중에 찾아야 되는 부분에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실물 경제의 밝은 분이거든요.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국회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한국당하고 대화도 되고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협치를 위한 제안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다른 분보다도 정세균 의장이 힘드셨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래도 국회의장까지 지냈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아까 인서트에 잠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래도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처럼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아마 이걸 임명하시기 전에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네, 이 선택밖에 네. 그런 아쉬운 없었다라는 점은 게 존재합니다. 이제 여당의 입장. 자, 송 의원님 지금 살짝 웃으셨어요. 아니 저희들은 참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표현까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회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데 제대로 청문회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특보를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현재 행안부 장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 여기도 민주당 의원이에요. 거기다가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민주당 최고 중진 의원이신 정세균 의장께서 이번에 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단 말이죠. 선거와 관련된 주무 핵심 부처의 총리와 장관과 선관위원이 전부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또는 몸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선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회 때 반대표 던지시는 거예요? 정세균 의장님이 정리됐으니까. 총리 청문회가 되면은 예. 굉장히 청문회가 꼼꼼하게 세밀하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야당 입장에서 왜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예. 총리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따져보는 건 당연한데 예. 그 부정적으로 입장은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된 건 결정된 없습니다. 건 없고. 근데 결정된 건 뭐 없습니다. 한국당이 누구 나와도 찬성하실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건 원체 그랬고 그리고 꼼꼼한 건 국회의 역할이니까요. 뭐 여야든 다 꼼꼼하게 따져봐요. 그런데 한국당이 반대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자. 많은 국무위원들은 네, 저희들이 네. 합의해서 동의해서 통과시켜 제가 드렸습니다. 봤더니 35명 중에 25명 반대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아니 합의한 게 아니라 근데 반대의 의견 반대를 부적격 판단 했는데도- 내지는 말씀 들어보세요. 부적격 판단 내지는 반대하신 분이 35분 중에 25명이고요. 적격 판단 내지는 아니면은 큰 반대가 없었던 게 10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다 반대하세요. 그래서 청문회 해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하지 않고 보고서 채택조차 없이 임명했는 사람들만 해도 17명인가 18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대통령께서 강하게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은 왜 끝내려고 하면은 다시 뜨거워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강송토론 강훈식 의원, 송원석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